귀납법. 귀납법에 대한 얘기는 내가 했었죠. 귀납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였었죠? 소전제들을 이용해서 대전제를 이끌어내는 게 귀납법이라고 그랬어. 뭔가 말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몇 가지들을 좀 많이 보다 보면 걔네들의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어떤 큰 대전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도 결국은 죽더라. B라는 사람도 결국은 죽더라. C라는 사람도 결국은 죽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죽는 소전제들 몇 개, 특정한 한 명에 대해서 그 사람에만 해당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싹 다 묶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만들어내는 게 귀납법이라 그랬어. 알겠죠? 자, 근데 그 귀납법을 좀 활용해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을 거야. 명제는 확실하게 참이다 또는 확실하게 거짓이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 사용되는 명제인 거야.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증명법이야. 증명법 중에 수학적 귀납법이 한 가지로 쓰이는 거고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명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명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 크기가 같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말고 명제긴 한데 번째 즉 n에 관련된 명제를 볼 거예요. 번째에 관련된, 즉 n에 관련된 명제가 있을 거야. 참인 명제가 있을 거야. 걔를 증명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이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까지 더한 것이 2분의 n뿔 1이다 라는 명제죠.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지 않아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배운 거잖아요. 시그마 K로. 그지? 얘가 맞는 말이라는 거 알겠어. 참이라는 걸 알겠어. 근데 왜 참이야?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는 번째에 관련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n이 1로 끝날 수도 있어. 그죠? 만약에 n이 1이면 좌변 얼마 되니? 1이죠. 1부터 n까지의 합인데 그냥 n이 1이니까 1부터 1까지의 합 1밖에 없잖아. 우변은 얼마니? n에 1 들어가면 되잖아. 얼마죠? 1이에요. 그럼 n 이퀄 1일 때 참이네. 그지? 그리고 두 번째 n 이퀄 2일 때 좌변 얼마예요? 1 더하기 2 3 우변 n에 2 들어가봐. 2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우변 얼마? 3 n 이퀄 3일 때 좌변 얼마? 1, 2, 3 더하면 6 우변도 여기 3, 3 들어가면 3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6 어때? 같죠? 이렇게 번째에 해당되는 명제인 거야. 그지 않아? n이 얼마냐? n이 1이냐, 2이냐, 3이냐. 그러니까 n이 1인 상황, n이 2인 상황, n이 3인 상황, 좀 더 가면 n이 10인 상황, n이 100인 상황, 그런 각각 상황들이 있을 거야.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얘가 참임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야. 얘가 참이야? 난 지금 1, 2, 3인 것만 봤잖아. 근데 쭉 가다가 재수가 더럽게 없으면 100번째에는 거짓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짓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쓰이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귀납법을 쓰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명제가 번째에 대한 명제이기 때문에 보통 명제를 우리가 P라는 명제를 쓰잖아. 그죠? 근데 PN이라는 명제로 쓸 거예요. N에 관련된 명제다 이 얘기야. 이해돼? N에 관련된 명제. 자, 그럼 여기서 N이 1인 상황인 거니까 P1이 참인 거죠. P2도 참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P3도 참인 거죠? 맞죠? 그럼 쭉쭉쭉 가서 P 뭐식이든지 간에 P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P1이 참인 것을 보여줘요. P1이 참인 것을 먼저 보여줘요.
이걸 보여주라 이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자 두 번째 두 단계예요. 요 두 번째 단계가 어려워요. K번째가 임의의 K번째가 성립한다라고 참임을 가정 PK가 참일 때 그러니까 PK가 참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PK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참일 때 다음 번째인 PK 플러스 1이 성립하는지를 증명해주면 돼요. 성립하는지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번째가 참일 때 K 플러스 1번째가 참이다. 이걸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수식 기호로 쓰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냐면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뺨을 맞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 모든 사람은 뺨을 맞았다 라는 질문을 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뺨 맞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을 뺨을 때려. 첫 번째 사람을 뺨 때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사람 때리는 게 아니라 뺨 맞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왼쪽 사람인가? 너한테는 오른쪽 사람이죠? 오른쪽 사람을 뺨을 때린다 라고 한다라고 쳐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뺨 맞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사람이 뺨 맞는다. 뺨 맞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 사람을 뺨을 때린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쳐봐.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뺨 맞았어. 뺨 맞은 사람이 빨갛게 됐겠지? 그지? 그러면 임의의 번째에 뺨 맞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오른쪽 사람을 때린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두 번째 사람을 때리는 거지. 그럼 얘도 맞았으니까 두 번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얘 때리는 거지. 얘도 맞았으니까 또 때리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 칸씩 계속 가면 모든 사람이 뺨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럴 때가 참이냐라는 걸 먼저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K번째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도 성립한다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참이었으니까 두 번째가 참이란 얘기지. 그럼 요번에는 두 번째가 참이었으니까 또 세 번째가 참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건너가는 것들을 보여주면 된다 이 얘기. 아시겠어? 이해돼요? 그래서 임의의 K번째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는지를 증명해 준다면 모든 번째의 이 명제는 참이다라는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괜찮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쓰는데 이거 엄청 중요해. 자, 네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모르잖아. 그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네가 수시 공부만 계속 쭉 했어. 계속 쭉 해가지고 한 3등급 정도, 2.5등급 정도 유지해서 인서울 가까스로 할 수 있는 성적이 됐다라고 쳐봐. 근데 네가 모의고사를 띡 봤는데 수학이 1등급 나와. 영어도 1등급 나와. 국어도 1등급 나와. 그럼 너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수능을 볼 때 요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와요. 한 중상 정도 난이도 되는 4점짜리로 꼭 나와요. 엄청 어려운 변별력 문제는 아니고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거든. 빈칸 넣기 문제로 꼭 나오니까 중요한 문제야. 학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시험 볼 때 빈칸 넣기 문제 한 문제 꼭 내.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거 증명 자체를 통으로 증명해라 라고 하는 문제를 꼭 내고. 알았지?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여기는 이 내용으로 이 명제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하시죠? 자, 일단 명제부터 써볼게요. 1 플러스 2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n 이퀄 2분의 n플 1이라고 하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자, 여기 쓰이는 식들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지만 식들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뭐하라 그랬죠? n 이퀄 1일 때 좌변 얼마예요?
1이죠. 우변 얼마죠? 이므로 성립한다. 첫 번째가 된다는 거 보여줬어. 그 다음 자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야. n 이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는 거야. 즉 1 플러스 2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k까지 더한 것은 2분의 k 뿌리를 되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1부터 k까지 더한 건 2분의 k 뿌리로 무조건 써도 되는 거야. k번 이미의 k번째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거니까. 알겠지? 됐지? 그리고 나서 n 이꼴 k 플러스 1번째인 상황을 보는 거죠. k 플러스 1번째에서 좌변은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k 뿌리 1까지 더하겠죠. 근데 k 뿌리 앞에 하나만 더 쓸게요. k까지 써도 되죠? 상관없죠? 네. 그냥 모양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좌변은 요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 좌변에서 얘를 잠깐 보실래요? 여기까지만. 이게 뭐죠? k번째의 좌변이랑 똑같죠? 그리고 k번째의 좌변은 2분의 k 뿌리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2분의 좌변만 쓴 거야 지금.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만 가지고 건드리는 거야 지금. 점점점이 있었던 좌변만 건드리는 거야. 점점점 있는 요 1부터 k까지를 전부 다 2분의 k 뿌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요까지가 밑줄 친 거가 요까지가 2분의 k 뿌리래요. 이건 동의해요? 맞죠?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얘를 갖다 바꿔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플러스 누가 남는 거예요? k 뿌리를 남는 거죠.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k 뿌리로 묶을 수 있지 않아요? k 뿌리로 묶으면 앞에는 누가 남죠? 2분의 k가 남죠? 뒤에는 누구 남아요? 1 남죠? 근데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2잖아. 2분의 2 맞아? 그럼 2분의 k 뿌리네. 2분의 k 뿌리. 즉 2분의 k 뿌리 1 k 뿌리 2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요거네. 그지? k 뿌리 2를 k 뿌리 1 플러스 1로 쪼갰어. 그럼 봐봐. 번째 곱하기 번째 플러스 1이잖아. 몇 번째라는 거야 이거? k 뿌리 1번째의 우변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을 갖다가 정리를 샥샥샥 했더니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정리를 샥샥샥 했더니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이 돼버렸어. 즉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즉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이해돼요? 그렇다면 증명 끝일 거죠. 첫 번째 성립하고 언젠진 모르겠지만 성립하는 놈이 있을 때 그 다음이 성립한다는 게 얘기가 된 거니까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성립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갔다가 세 번째 성립 얘기가 되는 거고 착착착 넘어가서 모든 번째 성립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알겠지?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할만하죠? 그죠? 그 내용만 잘 기억하고 흐름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지만 잘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자, 어려우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더 풀면서 조금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필수예제 7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만 좀 보는 거야.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야. 번째에 관련된 명제라는 거예요. 그죠? 번째가 들어가 있는 명제인 거야. 근데 두 명제 Pn과 Pn 뿌리 1이 모두 참이면 Pn 뿔 3이 참이래요.
그죠?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라고 했어요. 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가 참이면 n 플러스 2번째가 참인 게 아니라 n 플러스 3번째가 참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참이고 두 번째가 참이면 세 번째가 참인 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번째가 참인 걸 알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럼 다섯 번째는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다섯 번째가 참인지 알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참인 걸 알아야 돼. 맞아? 이해되십니까? 그죠? 됐죠? 그럼 1, 2만 참이라고 하면 세 번째가 참인 거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여섯 번째도 알 수가 없고. 그럼 이건 틀린 거지. 1, 2만 참인 것 같다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그럼 1, 3만 참이래. 2하고 모르는 거죠. 그럼 연속된 두 개가 참이어야지 그 다음 번째가 참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건데 연속된 두 개가 아니잖아. 알 수 없는 거지. 이해돼요? 왜도 알 수 없는 거야. 2, 3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알 수 있는 거지. 1하고 2가 참이면 4도 참인데 3도 참이 되잖아. 이걸 준 거잖아. 그럼 자, 2, 3 이용해서 5가 참이라는 거 할 수 있잖아. 3, 4 이용해서 6이 참이라는 거 할 수 있잖아. 4, 5 이용해서 7이 참이라는 거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건너가면서 하나씩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답이 4번이에요. 1, 2, 4가 참인 건 어떻게? 모르지. 3 모르잖아. 5도 모르잖아. 5 참이려면 2, 3 참인데 3이 참인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1, 2, 3이 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4번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밑에 문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증명을 실제로 할 거예요. 자, 수학적 기납법이 나와 있는 명제의 종류는요. 등식도 있고요. 부등식도 있어요. 근데 등식은 그나마 좀 쉬워요. 부등식이 더럽게 어려워요. 더럽게는 아니고 부등식이 조금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크다 작다만 얘기해주면 돼. 얼만큼 크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3보다 큰 숫자가 5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잖아. 근데 4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모양이 지금 4가 아니라 5가 아니라 뭐 7이 아니라 10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참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수학적 상식을 조금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특별하게 더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수학적인 상식을 조금만 적용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등식은 쉬워요. 같다라는 걸로 나오니까 같네, 똑같네, 식 모양이 똑같네 이걸로 참이다라는 게 가.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부등식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진짜 얘보다 진짜 큰지 작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얘는 조금 그래도 쉬운 거지. 그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참이야? 거짓이지? 그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n 플러스 2가 n제곱 마이너스 n 뿔 3보다 작다. 얘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일까? 4라고 할게. 미안. 얘는 참일까? 얘는 참이지. 그지? 그죠? 어떻게 됐어요? 대입해봤어? 넘겨봐야지. 항상 참이되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식이 조금 이용되기 때문에 부등식은 어렵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네. 등식은 그냥 같게 나와야 돼. 는이 돼야 돼. 다르잖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잖아. 딱 놓고 봐도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완전 똑같은 거니까 얘는 참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 근데 부등식은 그거 해석해 주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용되는 게 조금 더 있을 뿐이야. 알겠지? 네, 차근차근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필수 예제 8번부터 봅시다. 자, 이건 지금 등식 증명하는 거죠. 서측 기납법으로요. 일단 첫 번째 뭐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n = 1일 때 좌변 얼마야? 자, 1 들어가면 뭐예요? 1, 2로 끝나는 거야. 1, 2. 2죠? 자, 우변 얼마예요? n이 1인 상황 1, 1, 1 들어가면 되잖아.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그럼 얼마? 2죠. 어때요? 똑같죠? 성립이야.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n =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이야. n = k일 때 성립이다 가정.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k 대입한 거가 뭐냐면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쭉쭉쭉 가서 k 곱하기 k 뿌리 1. 오케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3분의 k 뿌리 1 k 뿌리 2가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가정한 거고 이제 증명해 줘야 되는 건 뭐예요? k 플러스 1인 상황이죠. n이 k 플러스 1인 상황. 다음 번째에서 성립하는지 보는 거예요. 1대의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쭉쭉쭉 가는데 얘도 쓰고 요놈 다음 것까지 써야 되잖아. 그지? k 뿌리 1과 k 플러스 1, k 플러스 2까지 써야 되는 거죠. 다음 번째니까.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요것까지는 요놈으로 계산 가능하죠. 비슷하죠? 예,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요걸로 바꾸는 거야. 3분의 1 k k 뿌리 1 k 뿌리 2 쓰시고 그 다음 플러스 요거 남는 거 쓰시고 k 뿌리 1 k 뿌리 2 쓰시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 k 뿌리 1 k 뿌리 2로 묶어내자. k 뿌리 1 k 뿌리 2로 묶어서 정리하는 게 더 편하죠. 묶어내시면 누가 남아요? 앞에는 3분의 k가 남죠. 그럼 뒤에는 누구 남아요? 플러스 1 남죠. 그럼 통분해서 계산하면 3분의 k 뿔 3. 즉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1 k 뿔 1 k 뿔 2 k 뿔 3 되는 거죠? 그지 않아요? 그럼 얘는 k 플러스 1번째 우변 아니야? 그지? 맞죠? 여기다가 k 뿔 1 k 뿔 1 k 뿔 1 집어넣어봐.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잖아.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얘를 정리하면 여기에 k 뿔 1 대입한 거 나와야겠네.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풀어도 돼요.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처럼 증명 끝난 거예요, 이게. 따라서 모든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 끝. 자, 순서 보세요. n = 1일 때 했죠?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무조건 얘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양변에 k 뿔 1, k 뿔 2를 더하면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이 나오는 거야. 그죠? 맞죠? k 플러스 1번째 좌변이 나오는 거죠.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 근데 이 좌변이 어떻게 계산돼요? 요거까지 끊어서 요놈으로 바꾸고 얘 해서 묶어주면 요놈이 되는데 요는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이 되므로 좌변이 있고 우변이 즉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밝혀준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1, 2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증명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요.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합시다. 이 한 문제만 하면 이제 수1은 끝. 수2를 사오시면 돼요. 알겠죠? 내일 당장 못 사오면 내일은 복사해서 드릴게요. 복사해서 드릴게요. 알았지? 내일 바로 그럼 내일 수능 안 갖고 가세요? 내일 수원 숙제한 거 질문할 거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 내일 숙제하고 질문 시간을 좀 가질 거니까 내일까지는 좀 갖고 오시고요. 그거 끝나고 글쎄 내일 수투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일 10시까지 할 거니까 시간이 좀 되잖아. 내일 수투를 나갈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수투를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알겠죠? 네.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부등식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귀찮다라고 얘기했죠. 네, 자 봅시다. h가 0보다 크대요. 어떤 양수란 뜻이에요. 양수. 번째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h는 그냥 상수야. 어떤 상수.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안 봐. n이 2부터 보는 거예요. 알겠죠? n이 2일 때부터 볼 거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자, 첫 번째 성립하는지 보셔야 되죠. 근데 첫 번째는 얘는 n 이꼴 1인 상황이 아니라 n 이꼴 2인 상황부터야. 이해되죠? n 이꼴 2일 때. 2일 때부터 보는 거죠? n에 2 들어가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h의 제곱이죠. 즉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죠. 맞아요? 완전 제곱식. 그 다음 우변은 뭐가 되죠? 1 플러스 2h죠. 그럼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죠. 왜? 1 플 2h, 1 플 2h 똑같이 있는데 h 제곱을 해버렸잖아. 제곱이 더 있는 거잖아. 어떤 양수가 더 더해지는 거잖아. 성립. 그죠? 됐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갑시다. 1 플러스 h의 k승, 그러니까 n이고 k일 때 이거 안 썼네. 네가 이해를 잘해가지고 내가 흥분했나봐. n이고 k일 때 자꾸 빼먹었어요. n이고 k일 때 1 플러스 h의 k승은 항상 1 플러스 kh보다 큰 거야. 알았지? 왜냐면 가정한 거야. 오케이? 그럼 k 플러스 1번째 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자, n 이꼴 k 플러스 1일 때 좌변 뭐가 되죠? 1 플러스 h의 k 뿌리 1승 되는 거죠? 얘를 조금 변형 한번 해볼게. 1 플러스 h의 k승 곱하기 1 플러스 h 아니야?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전개가 아니라 1 플러스 k는 쏘리 실수했어. 전개가 아니라 1 플러스 h의 k승은 항상 1 플러스 kh보다 커요. 그럼 봐봐. 얘보다 더 작은 1 플러스 kh로 바꿨다라고 쳐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더 작은 놈이잖아. 얘보다 더 작은 놈을 곱하기 써서 바꿨잖아. 그럼 이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자 kh k 뿌릴 h 그 다음 플러스 kh 제곱이죠. 그죠? 난 지금 좌변을 정리했는데 좌변은 얘인데 걔보다 더 작은 놈이야. 더 작은 놈을 쓴 거야. 그지? 더 작은 놈 쓴 거죠. 근데 자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은 어떻게 되죠? k 플러스 1번째 우변을 보세요. k 플러스 1번째 우변. k 플러스 1번째 우변. 1뿔 k 뿔 1 h죠. 지금 좌변만 쓴 거야, 요거는. 아니, 좌변은 얘인데 얘보다 더 작은 놈을 쓴 거라. 맞아요? 그죠? 그리고 좌변은 요 놈으로 일단 끝내주시고 우변을 보시면 우변은 1 플러스 k 뿔 1 h죠. 이건 당연하죠. 맞죠? 그럼 자, 비교 한번 해보자. 자, 원래 좌변은 얘죠. 그리고 원래 우변은 얘죠. 그죠? 쏘리. 좌변이 얘가 아니라 얘죠. 그죠? 근데 얘보다 더 작은 얘라 그랬어. 그 우변은 얘야. 얘랑 얘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못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자,
1 플러스 h의 k뿔 1승은 누구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 1 플러스 k뿔 1 h 플러스 kh 제곱보다 크다. 맞니? 그리고 얘랑 얘를 비교 한번 해볼까? 1 플러스 k뿔 1h, 1 플러스 k뿔 1h 있는데 얘는 kh 제곱이라는 놈이 더 있죠. k는 자연수죠. h도 양수죠. 그럼 어떤 양수가 더해지는 형태 아니야? 그럼 얘는 얘보다 더 크네. 그지? 맞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이고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인 거잖아. 얘보다도 큰 놈이고 얘보다도 작은 놈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야 너보다 커, 너보다 작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간에 얘를 떼놓고 보시면 그죠? 떼놓고 보시면 얘네 둘만 봐도 좌변이 더 크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쓰이는 거야. 이해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을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 그놈을 쓰고 난 다음에 더 작은 놈 또는 더 큰 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변형을 해서 뭔가를 어떤 놈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k 플러스 1번째의 또 다른 변, 우변을 봤는데 걔가 사이에 어떻게 낑겨 들어가는지 보는 것이. 그렇다면 k 플러스 1번째도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부등식은 늘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용을 좀 보시면 교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n 이퀄 2일 때 성립한다 됐죠? 그 다음 k일 때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k 플러스 1번째는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k 뿔 1 h 플러스 kh 제곱이 되는 거야. 얘보다는 큰 거야. 그지? 얘보다는 큰 거야. 얘를 엿다 쓰는 것보다 엿다 쓰는 게 더 좋아. 이렇게 1 플러스 k 뿔 1 h 그죠? 이 지우고 엿다 쓰세요. 그게 나아요. 뭐냐면 얘네들은 좌변이고 요거는 좌변보다 좀 작은 존재, 요거는 우변이 되는 거니까 요걸 지워버려요. 그리고 여기 두 줄 있잖아. 가운데 있는 기준. 요거는 얘를 전개한 모양인 거고. 알겠죠? 예.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이쁘죠? 좌변하고 우변하고 비교해서 따라서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가 되는 거지. 이해돼? 괜찮아요? 예.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일단 개념원리 문제만 풀어요. 별도 프린트 안 풀어도 돼요. 개념원리 문제만 좀 풀어두시고 나중에 시험 볼 때 학교 교과서 문제 그리고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만 풀면 끝. 알겠지? 그것만 풀면 끝나요. 괜히 막 새롭게 더 끌고 와서 막 그런 문제들을 웬만하면 잘 안 내긴 해. 근데 이제 선일이니까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여기 있는 것까지가 다 잘 되면은 내가 별도 프린트를 따로 또 줄게. 모아놓은 문제들을. 알겠죠? 그 정도만 준비하면 아마 시험 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나머지는 숙제로 좀 남겨드리고요. 숙제로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일까지 못하겠네? 그치?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응. 면밀이 없어서. 문제 없어서? 알겠어. 네. 면밀이 없는데. 그럼 요거는 오늘 집에 가서 하시고 현우 있을 때는 그 학교 숙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